모음 조화, 조화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는데 흔히 조화롭다라고 표현하면 잘 어울린다라고 이해를 하죠. 그래서 모음들끼리 조화, 잘 어울리는 걸 모음 조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개념을 보면 같은 성질을 지니는 모음들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성질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국어에선 모음의 성질을 양성과 음성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양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모음을 양성모음이라고 하고 음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모음을 음성모음이라고 합니다. 양성모음은 양성모음과 어울리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과 어울리는 현상을 모음조화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성모음, 음성모음이 무엇이냐? 여기 2번에 모음의 유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어에선 크게 모음을 양성, 음성, 그리고 중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흔히 음과 양, 음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음양에서 음은 어둠의 의미를 가지고 양은 밝음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음성모음은 어두운 느낌을 주는 모음을 말하고 양성모음은 밝은 느낌을 주는 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음이 어떠한 느낌을 주는 거, 이런 걸 어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말이나 단어에서 주는 느낌을 어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양성모음은 밝은 느낌을 기본으로 가볍고 빠르고 작은 느낌을 주는 모음들을 양성모음이라고 부르고 음성모음은 어둡고 무겁고 느리고 큰 느낌을 주는 모음들을 음성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성과 음성에도 속하지 않는 그 가운데를 중성모음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랑 우가 있습니다. 오, 우, 오, 우. 이 두 가지의 모음을 발음해 보면 상대적으로 밝은 느낌을 주는 모음이 오고 어두운 느낌을 주는 모음이 우입니다. 여러분들도 발음해 보면 조금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밝은 느낌을 주는 오는 양성 모음이고 어두운 느낌을 주는 우는 음성 모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모음들을 양성과 음성으로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모음 몇 가지를 기억을 하고 그 모음들로부터 유추해서 나머지 모음들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양성 모음을 보면 아, 오, 그리고 아래아가 존재합니다. 아래아는 중세국어에 존재했던 글자죠. 그리고 대표적인 음성 모음으로는 어랑 우랑 으가 존재합니다. 이 6가지 모음들을 기억을 하면 나머지는 모음들의 형태를 바탕으로 유추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 왜, 예, 아래아, 으가 있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 있는 와는 글자의 형태, 모음의 형태를 봤을 때 얘는 양성 모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와를 보면 여기 오도 들어가 있고 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랑 아는 양성모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와도 양성모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도 들어가 있고 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음성모음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모음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성모음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래아가 들어가 있는 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래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양성모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앞에 있는 6가지 모음만 기억하면 모든 모음들을 양성과 음성으로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에는 중성모음이 딱 하나 존재하는데 국어의 중성모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럼 모음조화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조화는 중세국어에서 규칙적으로 지켜졌기 때문에 대부분 예시들이 모음조화가 지켜진 예시에 해당합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옷을 보면 얘는 체언인 옷에 조사인 을이 붙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체언에 있는 모음이 오로 양성 모음이죠. 그리고 조사에 있는 모음이 아래아로 양성 모음입니다. 그래서 양성과 양성이 만났기 때문에 얘는 모음조화가 지켜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겨울에를 보면 얘도 이어적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체어는 겨울의 의미를 가진 겨울에, 그리고 에라는 조사가 붙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의 음절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맞닿아 있는 음절의 모음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 을에 있는 모음을 봐야 됩니다. 요게 은은 음성이 있죠. 그리고 에도 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성입니다. 그래서 음성모음과 음성모음이 만났기 때문에 얘는 모음조어가 지켜진 예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예시도 모두 모음조어가 지켜진 예시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 여기 고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도 이어적기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곧이라는 어간에 안이라는 어미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곧에 보면 오라는 양성모음이 존재하고 여기도 맞닿아 있는 음절, 얘만 봐야 되겠죠? 안이에서 아래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성과 양성이 만나서 모음조어가 지켜진 예에 해당하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모음조어가 지켜졌다, 아니면 모음조어가 지켜지지 않았다 정도의 선택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2017년 3월 14번, 15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크게 지문이 하나 있고 두 문제가 딸려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문에서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자, 첫 번째 단락에 15세기의 모음조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된 내용은 그 당시 15세기 국어에서는 모음조어가 잘 지켜지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경우로 여기 어근의 접사가 결합할 때, 그리고 체언의 조사가 연결될 때, 그리고 용언 어간의 어미가 연결될 때, 이런 경우에 모두 모음조어가 규칙적으로 지켜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억을 알아야 하는데, 기억의 내용을 보면 아어와 같은 어미도 선행하는 어간의 모음에 따라 규칙적으로 선택되었다. 아어와 같은 어미와 결합할 때도 중세국어에는 모음조어가 잘 지켜졌다라는 이야기를 기억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은 마지막 문단에서 나옵니다. 현대국어에서 모음조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대국어에서는 모음조어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현대국어에서는 모음조어가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일부 용언의 어간 뒤에 아어 계열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조어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은에서 말하는 내용은 현대국어에서도 모음조어가 지켜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이든 니은이든 모두 어미, 아어가 만날 때 모음조어가 지켜진 예시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같은 경우에는 15세기 국어에서 모음조어가 지켜진 경우, 니은 같은 경우에는 현대국어에서 모음조어가 지켜진 경우라는 걸 볼 수 있죠. 모두 어미, 어랑 아가 만날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현대국어를 먼저 보는 게 편하니까 현대국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1번을 보면 아래 어미가 결합해서 아라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어미 아가 만났다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아래 아와 아의 아기 때문에 얘는 모음조어가 지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내용이 되겠죠? 2번으로 넘어가서 먹에 어미가 붙어서 먹어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가 만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음성인 어가 사용되었고 어미도 음성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모음조어가 지켜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면 깨우에 어미가 만나 깨워가 됐습니다. 그러면 깨우에 어가 만나야지 깨워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모음조어를 따질 때 맞닿아 있는 음절들을 비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랑 깨우 중에서 우와 비교를 합니다. 우랑 어랑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에 있는 우는 음성이고 어에 있는 어도 음성이기 때문에 깨워도 모음조어가 지켜진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의 깨워는 깨우와 어가 만나는 과정에서 우가 반모음이 되는 반모음하란 변동이 나타났죠. 4번으로 넘어가서 스의 어미가 만나서 써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의문 변동이 나타났는데 스의 어가 만나면 으 탈락이 나타나서 써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음조어가 지켜졌는지 확인해 보면 스에 있는 우는 음성이죠. 그리고 어에 있는 어도 음성입니다. 그래서 얘는 모음조어가 지켜진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서 가득하에 어미가 만나서 가득하여가 됐습니다. 형태적으로 봤을 때 가득하 뒤에 여가 만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모음조어가 지켜졌는지를 판단해 보면 여기 맞닿아 있는 여에 보면 얘는 여는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볼 수 있고, 맞닿아 있는 하를 보면 얘는 양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득하여에서 하랑 여가 만나는 과정에 모음조어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5번 선택지의 현대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앞부분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R 뒤에 아가 만나서 이어졌게 되면 아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음조어가 지켜졌다고 볼 수 있고 먹 뒤에 어가 만나도 이어졌기 하면 모음조어가 지켜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먹의 어랑 어의 어는 둘 다 음성이기 때문이죠. 깨오에 어미가 만나 깨와가 됐는데 생소한 형태이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뒤에 어미 아가 만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와 아가 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현대국어를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서도 반모말하는 의문 변동이 나타났죠. 깨오에 있는 오가 반모음으로 바뀌면 이렇게 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의 양성, 아의 양성이기 때문에 모음조어가 지켜진 예시, 적절한 예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부스라고 많이 읽는데 어쨌든 부서 이렇게 나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도 뒤에 어가 만났고 현대와 마찬가지로 으탈락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으가 음성이고 어도 음성이기 때문에 얘도 모음조어가 지켜졌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득하 뒤에 어미가 만나는데 형태상 야가 만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중세국어 여기에서는 하에서는 아래야 양성이죠. 여기서도 야가 양성입니다. 그래서 가득하야에서는 모음조어가 지켜진 예시입니다. 그래서 기억만 봤을 때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니은에서 이 가득하여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 1번을 보면 15세기에는 한 단어 내에서 하나의 단어 안에서 모음조어가 잘 지켜졌음을 가의 겨울과 하루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한 단어 안에서 모음조어가 지켜진 경우를 말하는 건데 겨울과 하루는 현대국의 겨울과 하루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겨울 같은 경우를 보면 앞에 여가 있는데 얘는 음성인 거죠. 을의 의도 음성입니다. 그리고 하루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아래아가 있기 때문에 양성인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은 하나의 단어 안에서 모음조어가 잘 지켜진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2번을 보면 15세기에는 체언의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조어가 지켜졌음을 가의 오슬과 주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자, 가의 오슬과 주구를 보면 체언의 목적격 조사가 만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슬 같은 경우에는 체언의 형태가 오시고 뒤에 아래아가 있는 목적격 조사가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죽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끊어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 뒤에 을이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옷에 있는 오 양성이고 아래아 양성이기 때문에 체언의 조사가 만날 때 모음조어가 지켜졌다는 거. 죽을 같은 경우에도 유는 음성이죠. 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의도 음성이기 때문에 얘도 모음조어가 지켜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 3번으로 넘어가서 용언어간에 더가 결합할 때 모음조어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가의 하더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자, 가의 하더라는 여기 나옵니다. 근데 용언의 어간, 하더라에서 어간은 합니다. 하더라는 용언이고 뒤에 더가 만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용언 어간에 더가 결합할 때 모음조어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데 하의 아래하는 양성인데 더의 어는 음성인 거죠. 그래서 모음조어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더라인 겁니다.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죠. 선택지 4번으로 넘어가면 17세기에는 모음조어의 약화에 따라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음을 나의 초화와 파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보기에 나를 보면 얘는 1677년으로 17세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7세기에는 모음조어의 약화에 따라 모음조어의 약화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모음조어라는 규칙성이 약화되기 시작돼서 모음조어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음조어가 약화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모음조어가 약화돼요. 지켜지지 않아서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다. 이거는 조사 사용할 때 모음조어가 약화되어서 모음조어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의 초화와 파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초화랑 파가를 보면 얘네들은 모음조어가 지켜진 예죠. 초화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양성인 오가 있고 뒤에 양성인 와가 있기 때문에 모음조어가 지켜진 경우고 파가 같은 경우에도 앞에 양성인 아 그리고 양성인 와가 있기 때문에 모음조어가 지켜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초화랑 파과는 선택지 4번에서 말하는 모음조어의 약화에 따라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예시로 적절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을 보겠습니다. 둘째 음절에서 아래아가 으로 변하였음을 가의 나말과 나의 나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가는 1447년으로 15세기고 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17세기입니다. 그래서 둘째 음절에서 아래아가 으로 변하였다는 건 나말에서 둘째 음절은 이 부분이죠. 여기 아래아가 사용되어 있는데
얘가 17세기에는 우로 변했다는 걸 비교를 해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예시를 보다가 나의 나물에 비해서 가의 나말이 약간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가의 나말은 이 문제도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나말이란 형태가 있고 뒤에 히읗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의 나말은 히읗이 붙어 있는 히읗 종송체언이었던 겁니다. 근데 히읗 종송체언도 근대로 오면서 히읗이 탈락되었기 때문에 17세기 근대에 해당하는 나물에는 히읗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